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저장된 모델을 활용한 예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역사지도 정보 추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정답이 없는 원본 이미지를 직접 분류하고 정답을 붙이는 태깅 작업부터 모델 학습 그리고 새로운 이미지 예측까지 이미지 분류의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 자료인 2개의 콜랩 노트북을 바탕으로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답이 없는 400개의 역사지도 이미지를 보고 직접 정답을 붙여주는 태깅 작업입니다. AI에게 무엇을 학습시킬지 직접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하고 창의적인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1970년대 한국에서 제작된 1:5만 지형도 일부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 시기 정부는 경제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전국의 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의 주도로 정밀한 지도 제작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제작된 지형도는 항공사진 측량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이전 시대의 지도보다 훨씬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자료였으며 도로, 댐, 산업단지 건설 등 주요 국책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지도는 1970년대 대한민국의 국토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 자료로서 가치를 지닙니다. 당시의 산과 하천, 해안선 등 자연지형은 물론 지금은 사라졌거나 변화한 마을, 농경지, 그리고 당시 진행되던 개발의 흔적까지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또한 등고선을 이용해 지형의 높낮이를 정밀하게 표현했으며 각종 기호와 범례를 통해 학교, 관공서, 철도 등 주요 시설물의 위치를 상세히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1970년대 1:5만 지형도는 단순한 지리 정보를 넘어 급격한 산업화와 국토 개발을 거치던 한국의 시대상과 역사를 담고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 지도를 해안과 내륙 두 가지 클래스로 분류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미지를 직접 보면서 어떤 지도가 해안을 포함하고 어떤 지도가 내륙 지역을 나타내는지 기준을 세워 구분해야 합니다. 우선 쇼어와 랜드라는 이름으로 2개의 폴더를 만듭니다. 이 폴더 이름이 곧 모델이 학습할 정답이 됩니다. 이미지 분류를 위해 400개의 이미지를 하나씩 살펴보며 각 이미지의 특성에 맞게 해당 폴더로 파일을 옮깁니다. 각 클래스별로 최소 50개의 이미지를 태깅하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물론 데이터가 많을수록 모델의 성능이 향상될 가능성이 크지만 50개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해설을 위해 랜드 59개, 쇼어 81개를 분류했습니다. 태깅 작업이 끝나면 쇼어와 랜드 두 폴더를 포함하는 상위 폴더를 하나의 zip 파일로 압축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많은 파일을 한 번에 쉽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사용자의 경우 간혹 Rzip과 같은 외부 프로그램으로 생성한 zip 파일이 콜랩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윈도우즈에 내장된 기본 압축 기능인
마우스 오른쪽 클릭 보내기 압축 폴더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번 시간은 역사지도 정보 추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데이터 처리 및 모델 학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